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시가 가장 많은 관심 받는 망간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현웅입니다. 첫 번째 소식 주세요. 네, 일본에서 공개된 126년 전 편지 소식입니다. 126년 된 편지라 어떤 내용입니까? 을미사변과 관련한 내용 담겨 있는데요. 최근에 일본 아사히 신문이 이제 1894년부터 95년 사이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8통의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이 편지들은 당시 일본 영사관 영사관보가 쓴 건데요. 그중에서 6번째 편지에는 명성황후를 시해한 경위도 기록돼 있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일본 외교관이 쓴 그런 편지네요?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비교적 상세히 적혀 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궁 진입이 자신의 담당이었고 왕비를 죽이는 일이 예상 외로 쉬워서 놀랐다. 이런 내용들이 주로 담겨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외교관인데 외교관이 현재 왕비를 직접 살해했다고 알리는 편지를 썼다. 이게 참 놀라운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이 편지들은 이제 나고야에 거주하고 있는 한 일본계 미국인이 입수를 했고요. 제1교포 역사가 김문자 씨가 판독했습니다. 보관돼 있던 장소라던가 기록된 내용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혀 있던 것으로 보아서 진필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8통의 편지 내용까지 모두 다 전해지진 않았는데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단서가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그런데 왕비를 시해하는 일이 쉬웠다. 이 내용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전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10년 전입니다. 2011년에 당시 유인촌 문화특보 내정자가 한 강연에서 한 이야기가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요. 경복궁 담장이 낮아서 명성황후가 시해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번 편지에 공개되지 않은 나머지 8통의 편지에 이 담장 높이와 관련한 내용이 있다면 당시 논란이 좀 재해석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편지 안에 그러니까 담장 넘어갔다는 얘기가 나왔나 보죠. 그냥 전체적으로 이제 시해하는 과정이 쉬웠다 이런 내용이 지금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다른 8통이니까 아마 더 다른 내용들이 조금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주세요. 네, 두 번째는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소식입니다. 어제 열린 거 화상 정상회담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미국으로 치면 오후 7시 45분부터 중국은 오전 8시 45분부터 시작이 됐고요. 두 정상 그동안 두 차례 전화 통화한 적이 있지만 이렇게 정상회담이라고 할 만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약 194분, 그러니까 3시간 좀 넘게 여러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얘기를 나눴을까요? 가장 큰 관심을 모은 것은 타이완과 관련한 문제였는데 먼저 시진핑 주석은 타이완 당국이 미국에 기대서 독립을 도모하고 있고 또 미국 일부 인사는 타이완으로 중국을 제어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들은 매우 위험한 불장난이다. 그 불장난하는 자들은 스스로 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좀 강하게 표현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이거 협박 수준 아니에요? 경고를 강하게 한 거고요. 바이든 대통령의 이 대답 명확하게 전달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먼저 중국에서 나온 보도들을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편 백악관 측은 타이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희망한다는 이야기만 하고 독립에 대한 언급은 따로 이렇게 밝히진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게 정상회담이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화상회담이어서 직접 본 건 아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합의문 작성 같은 거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합의문 작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들까지 다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또 북한 문제를 포함해서 아프가니스탄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당연히 구체적인 내용을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까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정상회담 끝난 직후에 미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보이콧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미국에서 나온 보도인데요. 신장 위구르 자치구 등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 탄압 문제에 대한 경고 차원으로 보이콧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선수들까지 참여하지 않는 그런 보이콧은 아니고요. 그 선수들은 올림픽에 참여를 하되
공식 사절단을 보내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아직 그 외교적 보이콧 역시도 확정 지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정상회담이 열렸다고 해서 두 나라의 관계가 원만해지는 것만은 또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만관요 지금 이현웅 아나운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오시면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현웅 아나운서 다음 소식 주십시오. 예, 세 번째는요. 다시 밝혀진 군대 성추행 사망 사건 은폐 정황입니다. 예, 이건 뭐 계속 나오네요. 예, 정말 뭐 줄줄이 계속 밝혀지고 있는데요. 예. 이 사건 자체는 지난 5월, 그러니까 고 이해람 중사가 사망하기 열흘 전에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예. 공군 제8 전투 비행단에서 있었던 일인데 상급자인 이모 준이가 여군 A 하사를 성추행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예. 부대 상황실에서 뭐 볼을 잡아당기는 등의 신체 접촉을 했고요. 예. 또 업무와 관계없이 A 하사의 숙소 근처를 방문하고 뭐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한 것으로도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 상황 자체 경위를 은폐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군 당국 당시 A 하사의 죽음을 그저 스트레스성 극단적 선택으로 종결했는데요. 스트레스성 극단적 선택이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예. 하지만 군 인권센터 이준희가 A 하사 사망 며칠 전 본인 차량에서 만나는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기록을 삭제했고 예. 또 A 하사가 숨진 당일 23통의 전화를 걸고 또 심지어 숙소를 찾아가서 숙소에 무단으로 들어갔음에도 이런 정황을 무시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연락이 안 되니까 23통의 전화를 했었고 네. 근데 연락이 안 되니까 직접 찾아가서 들어갔다. 무언가 이제 이상한 정황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예. 이준희에 대한 사건 수사가 조금 미진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 들어가서 결국은 숨진 채 발견된 네. 예. 이준희가 직접 발견을 또 한 상황을 겁니다. 발견한 거죠. 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처리해놓고 어떻게 이게 또 밝혀지게 된 겁니까? 아무래도 좀 사회적 분위기가 심각해지니까 이 사건을 재조명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공군검찰이 이준희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한 건 지난달 14일이었습니다. 예. 뭐 혐의를 조사하다 보니까 강제추행 소지가 있어서 입건했다 이렇게 했지만 네. 뭐 그 과정이나 시점이 좀 석연치 않아 보입니다. 예. 현재 이 재판 계속해서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자꾸 이런 일 나오는 거 보니까 또 다른 또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지 않을지 걱정스럽습니다. 맞습니다. 예. 다음 소식 주십시오. 네, 마지막은 식당 난장판 만든 중학생들 소식입니다. 아, 이거 거의 조폭 수준의 학생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좀 황당하게도 그 이유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해서였는데요. 예. 지난 10일 대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중학생들 한 10여 명이 한 예. 건물 앞에서 담배를 상습적으로 피우고 또 아무데나 좀 소변을 보는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못된 친구들인데요? 예, 그러자 인근 식당 주인이 주의하라며 훈계를 했는데 예. 반성은커녕 앙심을 품고 그 식당을 들어가서 난동을 피웠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러면 잘못했으면 고치면 되는 거지. 돌아와가지고 거의 보복성 난동을 벌인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제 이후 해당 학생들 중 한 가족이 찾아와서 예. 식당 주인한테 아니 애들 잘못했으면 말로 잘 타일러야지 왜 경찰에 신고했냐 이렇게 좀 따졌다고 하는데 약간 비상식의 연속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경찰이 도착했는데도 뭐 거의 속수무책이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후에도 중학생들은 식당 주인 부부를 향해서 뭐 침을 뱉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행패를 계속해서 이어갔는데요. 예. 일단 주동자 3명을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서 현재 조사 중입니다. 예. 근데 이 중에 한 명이 또 1학년이라서요. 촉법? 예, 촉법 소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예. 이 소년법 이대로 괜찮은지 다시 한번 우리 사회에 의문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번 만들어진 게 좀 오래됐으니까 맞습니다. 연령대를 좀 더 내리든지. 53년인가부터 계속 지금 그러니까요.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지금 학생들 훨씬 성숙하고요. 신체도 키도 크고. 커졌고.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만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현웅 아나운서였습니다.